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오늘 식품가공기능사 10년치 기출문제 600개 중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0년 3월 28일 기출문제가 정답입니다. 자, 1번 켈달법에 의해 조단백질 정량 시 시료 분해를 위해 사용되는 신약은 황산입니다. 2번 다음 중 산성식품은 육류입니다. 육류가 보통 산성이에요. 3번 포유동물의 젖에 들어있는 당은 락토스입니다. 락토스. 4번 지방의 가수분해 시 생성물질은 지방산입니다. 5번 글리코겐의 구성성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글리코겐은 포도당. 6번 수중 유적형의 유약식품이 아닌 것은 버터입니다. 버터는 유중수적형입니다. 7번 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소로 짝지어진 것은 지방탄수화물 단백질이죠. 8번 지방의 소화효소는 리파제입니다. 리파제. 탄수화물은 생각해 보세요. 자, 9번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산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질소 충전을 시키거나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 입니다. 10번 다음 중 당뇨 시험법은 펠링입니다. 펠링. 11번 마요네즈와 같이 작은 힘을 주면 흐르지 않으나 항복응력 이상의 힘을 주면 항복응력입니다. 항복응력 이상의 힘을 주면 흐르는 식품의 성질을 점탄성이라고 합니다. 점탄성. 자, 포도의 신맛 주성분은 주석산입니다. 주석산. 자, 13번 사람의 펠라그라 예방에 필요한 비타민은 나이아신입니다. 니아신 아닙니다. 나이아신. 자, 14번 물과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칼피셔법입니다. 물은 칼피셔법. 15번 자, 아래의 자료에 의한 시료의 수분 함량 계산 공식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수분은 W1에서 W2를 뺀 값을 W1에서 W0를 뺀 값으로 나눠 가지고 100을 곱한 겁니다. 16번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의 경도를 의미하며 페리노그라프로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은 경점성입니다. 경점성. 17번 복숭아, 배, 사과 등의 과실류에 주된 향기 성분은 에스테르류입니다. 에스테르류. 18번 열에 의한 안전성이 가장 강한 비타민 E입니다. 거꾸로 가장 약한 것은 비타민 C입니다. 19번 컵에 들어있는 물과 토마토 케첩을 유리막대로 저을 때 드는 힘이 서로 다른 것은 액체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 20번 어패리가 죽었을 때 사후에 일어난 변화는 ATP가 급속히 감소한다. 21번 다음 중 감염원이 아닌 것은 비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물. 22번 식품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수돗물을 1시간 동안 받아두었다 사용한다. 안됩니다. 23번 대장균군수 측정에 사용되는 배지가 아닌 것은 육즙 한천 배지입니다. 24번 식품 위생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일반 성분 검사. 자, 25번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은 대장균군입니다. 26번 식품 중에 단백질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아민류를 생성하는 반응을 탈탄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탄산 반응. 27번 어육 부패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세균은 휴도모나스입니다. 휴도모나스. 28번 우유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되고 반응 검사에 의해 음성자의가 BCG 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결핵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결핵. 29번 70%의 에탄올을 가하고 응고물의 생성 여부를 알아내는 반응은 어떤 식품의 신선도 검사를 위함되는 것인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에 70%의 에탄올을 넣는다 이 뜻입니다. 자, 30번 투명한 액체 식품에 함유된 소량의 침전물 등을 포집하는 데 적합한 검사 방법은 정치법입니다. 정치법. 침전물 하니까 침지법 이거 아닙니다. 정치법.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생충은 무엇이냐? 자,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충입니다. 요충. 32번. 자, 어쩌고 저쩌고. 자, 5157. 5157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성이죠. 33번. 밀가루 계량제로서 그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첨가물은 과산화 벤조일입니다. 자, 꼭 외우셔야 합니다. 허용되어 있는 것은 과산화 벤조일, 안 되는 것은 롱가리시입니다. 34번. 알레르기성 식품과 관계가 깊은 것은 모르가넬라 균입니다. 모르가넬라 균. 알레르기 모르나겔라. 35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영구적으로 부패되지 않게 한다. 이거 안됩니다. 36번 식품 취급 현장에서 장신구와 보석류의 착용을 금지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작업자들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고의 독성 성분은 테트로도톡신. 38번 청량 음료수에 안식향상 나트륨이 20ppm 사용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어쩌고 1kg에 뭐 0.02입니다. 이거 또 나오죠. 똑같이 0.02.
39번 세균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열 처리, 데치는 겁니다. 40번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틀린 것은 피마자, 무스카린입니다. 무스카린. 자, 무스카린. 피마자, 아주까리죠. 아주까리. 아주리신입니다. 리시. 자, 40번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염장법은 계량 물관법입니다. 이게 계량 물관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량 물관법이 뭐냐면 물을 쓰지 않고 소금에 절였다가 그 위에 무거운 걸로 눌러 놓으면 나중에 물이 생겨서 꼭 물관법처럼 하는 것을 계량 물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42번 연제품에 있어서 어육 단백질을 용해하여 탄력을 위해 첨가해야 하는 물질은 소금입니다. 소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 소금. 43번 식유 가공에서 훈연의 효과가 아닌 것은 식품의 내부를 살고 난다는 건 아닌 겁니다. 44번 우유의 산도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0.1 노르면 황산 칼륨액은 우유의 산도에 쓰지 않습니다. 45번 우유 수분 활성도가 0.4인 식품에서 품질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그 품질 변화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0.6 이상에서 활성화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당장, 당절임이죠. 당절임의 원리 및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포자 형성입니다. 41번 과일의 과육 체육에 가장 적합한 것은 펄퍼입니다. 펄퍼. 48번 어육 소세지 제조 시 아질산과 같은 첨가물을 사용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은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 49번 통조림 제조의 주요 4대 공정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공정은 탈기입니다. 탈기. 공기를 빼야 되겠죠. 탈기. 50번 냉동 고기풀의 제조 공정의 순서는 자, 원료 처리, 체육, 수세, 탈수, 정육 채취, 첨가물 혼합, 동결, 앞뒤만 따서 외우세요. 원체 수탈, 정첨동인데 정첨동은 안 해도 된다. 원체 수탈까지만 외우세요. 51번 분쇄 입자의 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체눈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플러스 10번이라 하면 10번째를 통과하여야 하는 입자를 말한다. 이게 틀린 거랍니다. 52번 연제품에서 탄력 형성이 주체가 되는 단백질은 염용성 단백질입니다. 53번 달걀의 기능적 특성이 아닌 것은 열 팽창성입니다. 달걀은 팽창하지 않아요. 54번 식혜 제조 관계가 없는 것은 진공 농축입니다. 자, 55번 벼 100kg에서 정미 80kg가 나오고 왕교가 13kg가 나오고 겨층이 7kg가 나왔다면 도정률은 얼마인가?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럼 그 87로 나눠가지고 10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92가 나와요. 자, 56번 307호간의 안찌름은 몇 밀리인가? 83.5. 그냥 외우세요. 83.5. 57번 두부 응고제로 부적합한 것은 견수. 견수 아닙니다. 간수입니다. 간수. 자, 58번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사용하는 방사선원, 방사선의 종류 및 방사선 에너지 단위를 옳게 짝진 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방사선 코발트 60입니다. 코발트 60.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감마선 GY 그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드. 자,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59번 버터 제조 시 크림에 있는 지방구에 충격을 가하여 지방구를 파손시켜서 버터 입자를 만드는 기계를 교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동기. 자, 60번 혼탁 사과주스 제조와 관계없는 공정은 증류입니다. 증류. 자, 다음은 2006년 4월 2일 기출문제와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죠. 1번 다음 중 가장 노화되기 어려운 전분은 찹쌀 전분이죠. 2번 혈액과 근육의 적색 색소인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철분이죠. 3번 단백질의 산에 의해 응고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만드는 식품은 요구르트입니다. 두부 아닙니다. 요구르트입니다. 4번 건조법에 의해 수분 정략을 할 때 필요 없는 기구는 전기로입니다. 5번 아미노산을 여지 크로마토그라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용매에 전개시킨 후 발색을 위하여 분무하는 시약으로 적당한 것은 닌하이드린 부타놀 용액입니다. 닌하이드린 부타놀 용액. 6번 비타민과 그 생리작용을 짝지어 놓은 것 중 틀린 것은 비타민 D, 항피부염 인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7번 찹쌀 전분의 요오드 반응 색깔은 적자색입니다. 찹쌀 전분의 요오드 색깔은 적자색. 8번 컵에 들어있는 물과 토마토 케첩을 유리막대로 저을 때 드는 힘이 서로 다른 것은 액체의 어떤 특성 때문이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9번 간장, 된장의 독특한 맛의 주성분은 글루타민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글루타민산. 10번 속실렛 추출법에 의해 지질 정량을 할 때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11번 수분 활성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식품의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눈 것이다. 12번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것은 요오드가입니다. 요오드가. 유지의 불포화도 요오드가. 13번 가수분해하여 포도당 두 분자를 생성하는 것은 메가당입니다. 메가당 꼭 외우셔야 합니다. 설탕이 분해하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14번 탄수화물 변화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유화. 15번 다음 식품 중 유화액 형태인 것은 우유입니다. 16번 마요네즈와 같이 작은 힘을 주면 흐르지 않으나 항복응력 이상의 힘을 주면 흐르는 식품의 성질을 가수성인데 가수성 아닙니다. 점탄성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점탄성. 자, 경점성이죠. 경정성.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다 정답이 잘못되고 있어요. 17번 건조 미역, 곰피 등의 표면에 있는 흰가루의 성분은 만니톨입니다. 만니톨. 이게 오징어하고 또 나오죠. 오징어. 만니톨. 18번 게, 새우 등 각각류를 가열할 때 나타나는 붉은 색소는 아스타신입니다. 아스타신. 19번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된 콜로이드 용액을 유화액이라고 합니다. 액체와 액체 유화액. 20번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며 그 생선묵을 만들 때 탄력성에 주로 관계하는 단백질은 근원섬유 단백질입니다. 근원섬유 단백질. 21번 어육, 식욕 등과 같은 단백질 식품에 대한 초기 부패 확인이 가능한 검사 항목은 휘발성 염기질소입니다. 휘발성 염기질소. 22번 피부를 통하여 침입할 수 있는 기생충은 구충이다. 구충. 12지장충이죠. 23번 전염병 생성 요소가 아닌 것은 광선입니다. 광선. 24번 도자기 제품의 용기에서 식품에 이행될 가능성이 큰 금속은 납이죠. 25번 곰팡이 섭취로 야기되는 곰팡이독 중독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염된다. 입니다. 자, 26번 간장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는 소르빈산입니다. 소르빈산. 자, 27번 병 후 보균자로부터 전염성이 있는 것은 디프테리아입니다. 28번 식품의 부패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기압이죠. 29번 대장균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람 양성이 포자 형성균이다. 이게 틀린 거랍니다. 30번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 공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을 기술한 것이다. 31번 식품 중에 색소 성분과 반응하여 그 색을 보존하거나 또는 발색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첨가물과 해당 식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아질산 나트륨이고 어육 소시지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32번 게나 가재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페디스토마죠. 페디스토마. 33번 맨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소니 열두조충은 어떤 식품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는가? 닭, 뱀, 개구리 이런 거 날거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만소니 열두조충, 닭, 뱀, 개구리. 34번 식품 위생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일반 성분 분석입니다. 35번 독소는 12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여도 파괴되지 않고 도시락, 김밥 등의 탄수화물 식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은 포도상규군 식중독입니다. 여기서 맞죠? 포도상규군 식중독. 36번 식품 첨가물의 독성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인체 내 독성 시험입니다. 37번 경구 전염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잠복기가 짧답니다. 잠복기가 깁니다. 경구 전염병은. 38번 다음 보고 중독의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이죠. 39번 생균수를 측정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신선도 판정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40번 단백질의 부패 산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알코올류입니다. 알코올류. 이거 아민이죠. 아민. 41번 감의 떫은 맛을 제거하는 방법 탈사법이 아닌 것은 고농도 산소 탈사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2번 햄 제조 시 큐어링의 목적이 아닌 것은 고기의 연화성 향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3번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의 무슨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유화성입니다. 유화성. 44번 우유를 균질화시키는 목적이 아닌 것은 미생물 발육 억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거죠. 자, 45번 고형분 함량이 낮고 점도가 낮으며 액상조소 제품을 농축하는 데 가장 좋은 농축기는 판상형 농축기입니다. 판상형 농축기. 자, 46번 어묵류의 가공 공정에서 식염을 첨가하는 공정은 고기 갈기. 고기를 갈 때 식염을 첨가하는 겁니다. 자, 47번 냉동식품을 냉동하였을 때 식품의 세포 조직에 흡수되지 않고 유출되는 액체를 무엇이라고 하는 게 드립이다. 드립. 자, 48번 크림을 용기에 넣고 교반하면서 크림 중에 지방구가 알갱이 상태로 되게 하는 기계명은 교동기입니다. 교동기.
49번. 복숭아 박비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알카리 박비법이죠. 알카리 박비법. 자, 50번. 유체 흐름의 단위 조작기에 의한 원리가 다른 것은 성형입니다. 성형. 51번. 색, 맛, 향기, 용해도 등이 가장 우수한 건조 방법은 진공 동결 건조법이죠. 동결 건조법. 52번. 산분해 아미노산 간장 제조 공정에서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pH가 4.5가 되도록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53번. 오렌지 주스 제조를 위해 과중을 만들었더니 50kg이었다. 현재 당도가 7%인데 목적 당도를 15%로 조정하려면 몇 킬로그램의 설탕이 필요한가?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4.7kg입니다. 자, 54번. 훈연제로 적합하지 않은 건 향나무죠. 향나무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쓰면 안 됩니다. 55번. 열 전달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수증기에 의한 전달이 아닌 겁니다. 56번. 유황 훈증을 이용하여 건조 과일을 만들 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풍미 효과가 아닌 겁니다. 57번. 증기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해도 외우셔도 돼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자, 58번. 연제품 제조 시 탄력 보강제 및 증량제로 첨가하는 것은 전분입니다. 59번. 물질 수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스팀의 열량입니다. 스팀의 열량. 60번. 자, 마지막입니다. 동력 전달용 기계가 아닌 것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스프링은 동력 전달용 기계 요소가 아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